베란다 제라늄 폭염 끝났다고 방심하면 꼭 구경 못합니다. 폭염 끝나고 꼭 해야 할 일 10가지. 안녕하세요, 옥존농부입니다. 여름 내내 베란다에서 제라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특히 올해처럼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 제라늄도 사람처럼 지칩니다. 잎이 축 처지고 잎 색깔이 변하고 꽃이 거의 피지 않고 새순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폭염이 끝났으니까 제라늄도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을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폭염이 끝났다는 것은 제라늄 관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을에 예쁜 꽃을 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폭염이 지나간 뒤 베란다 제라늄에게 꼭 해줘야 할 일 10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제라늄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폭염이 끝났다고 바로 물부터 주거나 비료부터 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라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잎을 살펴보세요. 잎이 단순히 축 처진 것인지,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타 있는지, 노란 잎이 많이 생겼는지, 줄기가 검게 변했는지, 줄기 밑부분이 물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줄기를 살짝 만져보세요. 건강한 줄기는 단단합니다. 그런데 줄기가 물컹하거나 검게 변했다면 단순한 더위 피해가 아니라 무름 증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의 제라늄에게 물을 많이 주면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후 첫 번째 원칙은 물을 주기 전에 상태부터 확인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강한 햇빛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폭염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햇빛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 동안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채광을 해 놓으셨다면 제라늄은 그 환경에 적응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햇빛을 장시간 받으면 잎이 탈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 동안 약해진 잎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광을 해 놓으셨다면 한꺼번에 걷어내기보다는 조금씩 햇빛을 늘려주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아침 햇빛처럼 비교적 부드러운 햇빛부터 보여주고 며칠 동안 제라늄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광량을 조금씩 늘려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제라늄에게는 폭염이 끝났다, 이제 강한 햇빛이다 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졌으니 천천히 적응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물 주는 방법을 다시 조절하세요. 폭염이 끝나면 물 주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증발도 빠르기 때문에 평소보다 흙이 빨리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증발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름철 습관 그대로 물을 계속 주면 과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는 제라늄은 화분 속까지 완전히 마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3일마다 물을 준다, 일주일마다 물을 준다, 이렇게 주기보다는 흙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세요. 손가락으로 흙을 확인하거나 화분의 무게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줄 때는 조금씩 자주 주기보다는 필요할 때 충분히 주고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흠뻑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받침에 물이 고여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폭염이 끝난 뒤에는 과습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폭염으로 상한 잎과 꽃은 정리하세요. 폭염이 지나간 제라늄을 보면 잎이 예전처럼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렇게 변한 잎, 완전히 말라버린 잎, 병든 잎, 시든 꽃, 꽃이 지고 남은 꽃대가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폭염으로 이미 제라늄이 상당히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잎까지 무리하게 잘라버리면 화분에 필요한 잎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잎과 꽃대부터 조금씩 정리해 주세요. 특히 죽은 잎은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 안에 떨어진 잎도 함께 제거해 주세요. 깨끗하게 정리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폭염 직후에는 강한 가지치기를 서두르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이 오니까 이제 제라늄을 싹 잘라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염 직후에는 무조건 강전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라늄이 아직 더위에 회복되지 않았다면 강하게 잘라버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라늄이 다시 살아나는지 확인하세요. 새로운 잎이 나오고 줄기가 단단하고 전체적인 생육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한 가지를 모두 잘라버리기보다는 웃자란 가지나 지나치게 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씩 정리하세요. 폭염 직후에는 회복이 먼저, 모양 잡기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햇빛과 통풍을 챙기세요. 폭염이 지나고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 제라늄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멈췄던 성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새순이 나온다고 해서 물과 비료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통풍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을 너무 빽빽하게 붙여 놓았다면 화분 사이에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세요. 잎과 잎이 서로 겹치면 통풍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준 후에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라늄은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 역시 중요합니다. 폭염 동안에는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폭염이 지난 뒤에는 건강하게 다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곱 번째, 비료는 바로 많이가 아니라 회복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폭염이 끝났다고 이제 제라늄이 클 때다 하면서 비료를 왕창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뿌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과하게 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라늄 상태를 확인하세요. 새 잎이 나오고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생육 상태에 맞춰 비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진하게 주기보다는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료가 꽃을 만들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빛이 부족하고 뿌리가 나쁘고 통풍이 안 되는데 비료만 많이 준다고 꽃이 갑자기 많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뿌리, 적당한 햇빛, 좋은 통풍, 적절한 물관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비료입니다. 여덟 번째, 화분과 흙 상태를 확인하세요. 폭염이 끝난 지금은 화분 상태를 확인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화분 및 배수구가 막혀 있지는 않는지, 받침에 물이 계속 보이지는 않는지,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은지, 뿌리가 화분 밖으로 심하게 나오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특히 여름 동안 물을 자주 주다 보면 흙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분갈이부터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라늄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면 굳이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뿌리 상태가 심각하거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분갈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폭염 직후에는 무조건 분갈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분갈이입니다. 아홉 번째, 해충과 병해충을 꼭 확인하세요. 폭염이 지나가면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라늄은 여전히 해충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잎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작은 벌레가 있는지, 끈적한 분비물이 있는지, 잎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새순이 이상하게 오그라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새순은 부드럽기 때문에 해충 피해가 나타나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든 잎이 발견됐다면 다른 화분과 가까이 두지 말고 상태를 관찰하세요. 제라늄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 하나의 문제가 다른 화분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분만 투자해서 잎 앞면과 뒷면을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이제부터 가을꽃을 위한 관리로 전환하세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이 끝났다면 이제 가을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름 동안 제라늄이 살아남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햇빛을 서서히 늘리고 물을 과하게 주지 않고 통풍을 확보하고 죽은 잎과 꽃을 정리하고 새순의 성장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비료를 공급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폭염 때문에 한동안 꽃이 없었다고 해서 이 제라늄은 이제 꽃을 안 피우나? 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온이 좋아지고 생육 환경이 안정되면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이 끝난 뒤 베란다 제라늄에게 해줘야 할 일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제라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 둘째, 갑자기 강한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셋째, 물 주는 간격을 다시 조절한다. 넷째, 상한 잎과 꽃을 정리한다. 다섯째, 폭염 직후 강한 가지치기를 서두르지 않는다. 여섯째,
새순이 나오면 햇빛과 통풍을 챙긴다. 7번째, 회복을 확인한 뒤 비료를 시작한다. 8번째, 화분과 흙 배수 상태를 확인한다. 9번째, 병해충을 꼼꼼하게 살핀다. 그리고 10번째, 가을꽃을 목표로 관리 방법을 전환한다. 여러분, 폭염이 끝났다고 제라늄 관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가 가을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을 힘겹게 버틴 제라늄이 다시 새 잎을 내고 예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물을 많이 주지도 말고 비료를 과하게 주지도 말고 가지도 한꺼번에 싹둑 자르지 마세요. 제라늄이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조금씩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순이 힘차게 올라오고 그 새순에서 꽃눈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기다리던 가을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라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옥전농부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의 제라늄이 건강하게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